여기로 발령 나서 집 보러 왔는데요. 2030 임장 크루의 골머리. 그러니까 요즘에는 약간 기사를 쓰는 기자분들도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크루 이런 식으로. 사실 임장 크루라는 말은 안 쓰거든요. 근데 요즘에 러닝 크루 막 이런 게 좀 유행하다 보니까 만든 거지. 신조어로. 사실은 그냥 임장을 하려고 모인 뭐 스터디원 정도 되는 거죠. 스터디원들. 그래서 2030이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을 좀 관심도 많이 갖고 미리 공부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한 10명, 한 15명 이렇게 임장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놀이터 같은 데 모여. 놀이터에서 모여가지고 자, 뭐 누구누구님 오셨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지연 아빠님 오셨어요. 막 닉네임으로 불러. 왜냐면은 이제 본명을 또 모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뭐 어디 피바람 뭐 이런 거야. 저 은평구 불주먹님 오셨습니까? 뭐 이렇게 이러고 있어. 그러면은 막 15명이서 앞에 이제 한 분 계시고 뭐 A4용지 들고 있고 나머지 한 14명이 막 저기서 막 멀리서 막 저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막 하면서 막 저기 뭐 은평구 불주먹님 오셨군요 하면서 막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조를 짜가지고요. 자, 여기 있는 분들은 저 단지 갔다 오시고 여기 있는 분들은 저 단지 갔다 오시면 됩니다. 저 처음이라서 너무 떨려요. 막 괜찮아요. 우리 어차피 공부하러 온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약속한 중개사님하고 같이 이제 집 보고 오시면 돼요. 두 분은 지금 부부로 하시는 거죠? 네, 저희는 처음 보긴 했는데 오늘부터 부부로 한번 연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 동네로 발령 받아가지고 오셨다고 하면 돼요. 그래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 집 내부도 많이 보시고 꼭 수도꼭지 틀어보셔야 돼. 수도꼭지. 네. 수도꼭지 왜 틀어야 돼? 수압을 봐야죠. 네.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혹시 변기도 내려도 되나? 변기까지는 좀 너무 좀 남의 집이니까 변기는 하지 마시고 그냥 저기 수도꼭지 정도만. 싱크대 위에도 봐도 됩니까? 왜 싱크대 위를 왜 보시려고요? 제가 저번에 저희 집에 그 막 물이 샜어요. 누수가 돼가지고 윗집에서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위에 한번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 정도까지 하지 말고 그냥 그 수돗물 정도만 한번 내려보시고 이 발코니 가셔가지고 뭐 조망도 한번 좀 보시고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갔다 오세요. 이런 거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중개소들이 너무 힘들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이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누가 봐도 부부가 아니야. 근데 부부래.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에 여기 집 없어요. 막 이럽니다. 아니요, 저기 네이버 부동산에 보니까 전세가 247개던데 요즘 전세 없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보내주기도 하고 제가 지금 조금 있다가 이 계약이 있어가지고 죄송한데 좀 다른 집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요? 하면서 이제 막 보내기도 한다. 뭐 이런 겁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럼 뭐 어떻게 공부를 하라는 거냐? 내가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동산 중개사 가가지고 이제 물건 좀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뭐랄까요? 참 애매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집을 보여주는 분들도 사실 자기 일정과 어떤 일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막 못 가요. 그래가지고 뭐 토요일 오후 2시에 집 보러 온대요. 근데 오늘 뭔가 집 팔릴 것 같아. 갑자기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번 주 토요일에 애 어디 학원 보내야 되는데 그거 취소하고 그냥 집에 있을게요 하면서 이러고 막 기다리고 있어.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지난주에는 아무도 안 왔는데 이번 주는 막 세 팀이 막 오는 거야. 세 팀이 막 와. 그래가지고 야 우리 집 나가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임장 크루였던 거지. 그 임장 크루가 시간차 공격으로 30분, 1시간 텀으로 막 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안 살 사람들인데 그냥 전화하면 집 한번 구경하러 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에 많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좀 속상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파는 분들도 좀 힘들어지는 거죠. 자, 아무도 집을 안 사요. 집주인들이 분노 폭발했다. 무슨 일입니까? 해가지고 뭐 빡세게 돌려고요. 임장족들 막 출격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뭐 나오고 있는데 뭐 연휴가 길고 뭐 하면서 좀 힘들어졌다.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래서 그 좀 연휴도 길었고 뭐 추석도 있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좀 거래량이 조금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언제 다시 회복이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게 좀 쉬어가는 타임으로 이제 거래가 좀 이게 침체되는 쪽으로 가는 거냐 이거에 대해서는 9월 말 10월 이때 좀 데이터들이 좀 나오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7, 8월 대비 확실히 거래량은 좀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단기간 급등 때문에 좀 피로감도 있고 이래서 지금 거래량은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 그러니까 작년 딱 이맘때랑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도 9월 달에 대출 규제하면서 거래량이 팍 찍었었고 올해도 9월 초에 대출 규제를 하면서 거래량이 이제 확 줄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전문가 70%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금리 인하 할 것 같다. 10월에 10명, 11월에 4명 이제 베팅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월 11일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는데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통위원회를 회의를 해가지고 그때 이제 금리 인하를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물가가 1.6%까지 내려갔더라고요. 그러니까 2%가 목표인데 1.6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한마디로 지금 물가는 완전 잡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1.6까지 내려온 거잖아요. 9월 달 기준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미 약간 목표를 좀 과다하게 달성해 버린 거죠. 이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경기를 위축시키고 뭐 시장에 돈을 좀 이렇게 쥐고 이래버리면은 반대로 이제 물가가 막 더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물가 내려가면 좋은 거 아닌가? 뭐 좋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니죠. 이게 일종의 그겁니다. 무인도에서 이 바닷가 옆에 피워놓은 모닥불 같은 거야. 이 모닥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켜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닥불이 꺼지지 않게 옆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 장작을 넣어줘야 돼. 그러다가 만약에 장작을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불이 막 과하게 붙어. 막 5% 막 이렇게 과하게 붙으면은 또 난리 나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옆에서 이 불이 일정하게 한 2% 정도로 유지되게 계속 관리하는 게 중앙은행의 목표다. 그 말은 지금 이미 2% 밑으로 돌파했다는 거는 이제는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빨리 요거를 회복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0명 정도, 한 70% 정도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라면서 지금 약간 요번에 금리 인하에 베팅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나마 낫다는 분당도 2억 내야 된다. 1기 신도시 커지는 분담금 어쩌냐 뭐 하는데 이제 그 분당만 봐도 사실 지금 한 뭐 150에서 160% 조금 높은데 뭐 200% 이런 용적률을 이미 쓴 1기 신도시가 300%까지 지금 늘려줍니다. 분당에 326까지 늘려주기로 했죠. 물론 그걸 공짜로 늘려주는 건 아니고 기부 체납도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공사비를 좀 충당을 할 수 있게 용적률을 많이 풀어줌에도 불구하고 분담금이 좀 나올 것이다. 이거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분담금이 1억 5천에서 뭐 2억 정도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추정치이고 어찌 보면 약간 좀 긍정적으로 보는 수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사옥을 또 준공도 했지만 이 공사비라는 게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많이 들어. 그리고 단기간에 막 급등하는 것도 있고 공사 기간도 많이 길어지고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막 그런 분쟁 같은 것도 막 생기고 하면서 아마 보통 초기에 예상한 거에 플러스 알파는 무조건 붙는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걱정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사업성이 좀 낮은 데가 이제 평촌 중동 3본 뭐 그 중에서도 이제 중동 3본이 좀 아무래도 용적률이 높아요. 이미 높은데 여기서 뭐 어느 정도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그 상승분이 많지는 않아서 뭐 과거 대비는 그래도 사업성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분담금이 좀 부담되긴 한다 말이죠. 근데 이미 좀 비싼 동네가 그래도 분당인데 분당은 여력이 조금은 될 겁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좀 그 집값 자체가 비싸니까 사람들이 어떤 소비력도 좋고 또 소득도 높고 이러니까 그래 좀 내면서 좀 몇 억 내더라도 새 집에서 좋은 집에서 살면서 좀 이렇게 생활 수준을 높여봅시다. 이런 니즈가 많아질 수 있는데 뭐 분당에서 재건축하나 3본에서 재건축하나 공사비 차이가 크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공사비라는 거는 뻔한 거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값이 좀 싼 동네 입장에서는 이제 공사비가 많이 부담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진행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뭐 이런 걱정들도 하는 거죠. 자, 5억 로또 수방사 부지 평균 분양가가 9억 5천이다. 추정가보다 8천만 원 더 올랐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제 여기 수방사 부지라고 해가지고 그 동작구 쪽에 약간 그 강변 쪽에 예전에 이제 사전 청약하고 막 했던 곳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군부대 그 부지인데 일부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아마 뭐 좀 군 관사로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뭐 일종의 약간 복합 용지처럼 이제 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어쨌든 입지가 좋잖아요. 입지가 좋은데 평균 분양가가 9억 5천이면은 사실 싼 편이죠. 왜냐면 주변이 어쨌든 14억, 15억 뭐 이 정도는 하는 동네인데 단순히 봐도 한 5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있는 거니까. 물론 이제 과거에 뭐 사전 청약 뭐 이런 거 할 때 보다는 한 8천만 원 정도 올라갔다.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쉽다 정도이지.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8천만 원 밖에 안 올라갔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8천만 원 밖에 안 올랐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분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기가 뭐 입지가 별로고 뭐가 안 좋고 뭐 이런 얘기 막 하시는데 뭐 저는 뭐 그건 무의미한 얘기라고 봅니다. 아니 뭐 이걸 사가지고 여기서 뭐 평생 거주할 것도 아니고 이거에서 어쨌든 간에 뭐 이득이 난다면 청약을 하는 입장에서는 뭐 안 할 이유는 없는 거겠죠. 청담 로얄 1순위 청약 660대 1 4인 가구 하늘의 별 따기.
그래서 이거는 또 이제 로또 청약이 요즘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청담 르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청담동에 또 오랜만에 이제 대단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한강뷰도 나오는 곳이고 또 역에도 가깝고 해가지고 여기는 뭐 진짜 평당가를 계산하면은 이제 국민 평형대가 40억 넘어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분양가로 치면 거의 10억 이상, 15억 뭐 20억 뭐 가까이 그 시세 차익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청약이 당연히 몰릴 수밖에 없었고요. 여기는 뭐 청약 만점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뭐 최고 수준의 점수들이 다 몰렸다. 근데도 600대 1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청약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 74점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요. 이거는 불가능한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불가능한 점수. 본인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 청약 홈에 가시면은 이제 계산도 할 수 있거든요. 해보면 74점? 안 된다. 제가 예전에 점수가 제일 높았을 때가 9점이었나? 19점이었나? 아마 그랬을 겁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안 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되더라도 현금이 엄청나게 많아야 돼요. 현금도 많아요. 그러니까 돈 많은데 무주택으로 가족도 많은 근데 뭐 이걸 한 15년 이상 꾸준히 해온 40대 중후반 이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렇게 많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청약 확률 특히 이제 서울에서 그래도 나름 로또급이라고 그러니까 이거 당첨되면 몇 억 벌어요 정도 하는 수준의 그 청약들은 당첨 확률이 1% 미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미만. 그러니까 1% 미만인 게 도대체 어떤 정도의 확률이지? 100명 중에 1명이라는 겁니다. 10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도 안 돼. 사실은. 그것도 안 됩니다. 그 말은 그냥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사실 마음 편하죠. 왜요? 그 중에 제가 1명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660명 중에 1명이 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뭐 그거는 이제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낮은 확률의 베팅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제 통장을 계속 점수를 높여야 되고 그러려면은 계속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되고 가족도 많아져야 되는데 현금은 또 현금대로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엄청난 고소득자인데 집은 사지 않고 주식이나 코인 같은 어떤 비부동산 자산으로 계속 돈을 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 일인 거죠. 그러니까 청약은 단순히 기다리고 막연하게 언젠가 될 거야가 아니라 당첨되기 위해서는 대단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정말 신의 아들 신의 딸처럼 뭐 미친 확률을 뚫고 누군가 되는 게 당첨되든지.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집값 네가 올렸지 그렇게 숨통죄더니 신축 10채 중에 한 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신축들이 집값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신축급의 나름 준신축의 대단지들이 또 따라서 같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축이 뭐 있는 동네 그리고 이제 신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동산 경기 장난 아니네. 지금 완전 불장이네. 뭐 이렇게 느끼고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그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신축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실제로 지금 서울, 뭐 경기, 뭐 부산, 대구 이런 데들은 정말 우리 지자체 중에서도 노후도가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이고 정말 노후도가 심각해요. 그래서 서울을 뭐 이렇게 위성지도 같은 걸로 보시면은 뭔가 좀 신축 같은 단지가 모여 있는 데가 몇 군데 없습니다. 개포 조금하고 뭐 반포 조금하고 뭐 몇 군데 없어요. 뭐 저기 이제 광명 쪽도 이제 좀 막 생기고 나머지들 봐봐. 노원이나 뭐 이런 데 보세요. 뭐 없어가지고 신축이 진짜 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높이는 신축에 가 있는데 신축이 없으니까 신축들이 계속 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 급등에도 월세 못 내리는 LH 임대 적자가 매년 사상 최대 경신 해가지고 지금 임대 적자만 2조씩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대 아파트를 뭐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LH가 돈도 없고 부채도 많고 이자도 많이 내는데 임대 수익도 없어요. 그러니까 LH 입장에서는 이게 랜드랑 하우스거든요. 토지공사랑 주택공사가 합쳐진 건데 토지를 분양해가지고 버는 돈 말고 하우스에서 버는 돈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뭐 사실. 그러니까 토지 분양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좀 뭐 잘 비싸게 팔아가지고 뭐 적자도 좀 메꾸고 막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또 분양도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신도시도 막 계속 뭐 하긴 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래서 지금 LH가 되게 답답한 상황. 근데 LH한테 요구하는 거는 되게 많아. 지금 뭐 정부도 그렇고 다들 여기에만 지금 모두 뭐 전세 사기도 네가 떠안아라. 뭐 임대주택도 네가 지어라. 뭐 무제한 매입도 네가 해라. 뭐 3기 신도시도 네가 해라. 뭐 다 LH 보고 하래. 근데 LH는 돈이 없는데요.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임대료도
올려받지를 못하고 있다. 이 돈으로는 집 못 짓는다. 급등한 공사비에 정부 인건비 자재값을 손본다 해가지고 지금 시멘트 값도 막 갑자기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국산 시멘트를 뭐 가져오겠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공사 기간이 늘어나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공기가 늘어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과거에 너무 빨리 지었던 거죠. 과거에 빨리 지었다는 거는 빨리 지을 수 있어서 지은 게 아니라 좀 뭐랄까 덜 챙기고 지은 거지. 뭐 안전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검수나 뭐 어떤 뭐 감리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뭐 덜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대신에 이제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모이는 분양가나 이런 거 좀 낮출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회도 좀 발전하고 이제 선진국이기 때문에 다 챙기면서 가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 챙기면서 가야 되니까 이제 공기도 길어지고 좀 쉴 건 쉬면서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도 늘어나고 분양가도 올라가는 약간 이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게 그런 것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올라간 분양가를 그냥 감수하는 거죠. 주민끼리 싸우던 이 동네 천지개벽 물 건너갔다. 서울 신통기획 첫 취소 해가지고 지금 뭐 수유동 남과자동 재개발이 없던 일로 됐다. 여의도 시범 아파트도 적용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신통기획이 되게 좀 처음에 이제 공공재건축 뭐 이런 거를 하다가 안 돼가지고 신통기획이라고는 이름으로 좀 바꾸면서 시작을 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뭐 단기간에 좀 그 프로세스도 좀 압축을 해주고 우리가 빨리 진행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신통으로 지금 잘 되는 게 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통기획들은 지금 계속 뭐 오히려 괜히 해가지고 몇 년 날렸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곳들도 많고 이게 지금 신통기획이라는 걸로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가 원하는 거를 들어줘야 되는데 지자체가 원하는 어떤 수준과 이 주민들의 눈높이가 안 맞다 보니까 계속 여기서 그냥 평행선을 달리다가 그냥 하지 마 그러면 해가지고 그냥 취소하는 곳들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물론 지자체를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 뭐 그냥 들어주고 갑시다 하는 곳들도 뭐 있는데 뭐 그게 저는 뭐 큰 틀에서는 더 맞다고는 보지만 근데 이제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야 이럴 거면 하지 마 이런 말이 나오기가 더 쉽죠. 그러다 보니까 취소되는 곳들도 많아지고 있다. 미친 자재값 인건비 못 버틴다 해서 완공 20% 남은 아파트들도 공사 중단하고 있다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사비를 뭐 낮춰가지고 계약을 우선 시작을 해서 착공했다가 뭐 바로 손들어 버리는 데들도 있고 어느 정도 좀 가다가 공사비 2배 올려주세요. 뭐 이런 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설사들이 지금 폭리를 취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원가가 많이 올라가 버렸고 말씀드린 대로 뭐 금융비용이나 공기나 이런 게 막 다 늘어나니까 근데 또 고급화는 또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죠. 자재도 비싸고 인건비도 다 비싼데 고급화는 해야 되는데 공사비는 올리지 말래. 막 이러니까 안 되겠다. 저희 손듭니다 하면서 이렇게 중단되는 곳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꺾였다. 28주째 올랐지만 대출 규제 후에 주춤하다.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금 대출 규제를 강력하게 지금 빵 한번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이거 조금 좀 기다려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좀 멈춰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가 계속은 안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계속은 갈 수는 없고 뭐 연초가 되든지 아니면 뭐 연초는 보통 너무 빠르니까 뭐 한 설날 정도 그때쯤 되면은 이걸 마냥 이렇게 묶고 뭐 잡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되면 또 금리가 더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이제 시장의 수요가 야 이거 좀 올라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은 어디서 또 돈을 가져와서 집을 사기 시작할 겁니다. 이거는 그동안 계속 반복해왔던 그 패턴이고 대출 규제 가지고 항상 한번 땅 때린 다음에 주춤하다가 다시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또 땅 때리고 또 슬금슬금 올라가고 이게 반복됐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어떤 추가적인 뭐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주춤하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될 것이다. 말 많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 임박에 주변 들썩한다 해가지고 뭐 최근에 뭐 점등식도 했습니다. 근데 점등식 사진 한번 보세요. 보면은 그냥 무슨 도시 같아. 하나의 블럭이거든요. 그냥 블럭 하나가 그냥 다 아파트입니다. 엄청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사실 여기에 거의 3-4만 명 정도 살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그냥 신도시급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입주 박람회 뭐 그 가전 가구 박람회 이런 것도 롯데월드 아이스링크장에서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막 아이스링크장을 정지시켜 놓고 거기서 막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제 강동구 쪽에
최대 이제 입주 물량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전세가 빠진다 뭐 이런 얘기 하셨던 분들도 많은데 지금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전세가 막 뭐 빠지거나 막 예전처럼 헬리오시티 막 입주할 때처럼 전세가 막 급락하거나 뭐 그런 모양까지는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지금 전세가 좀 상승세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이제 11월에 입주한다고 하니 들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주택자 1000명이 5년간 6조 원 주택 쇼핑을 했다 해서 42,000채를 사들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댓글에 야, 다주택자들이 완전 또 투기를 하는구만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 다주택자가 1000명이래요. 1000명. 이 1000명이 5년 동안 6조 원을 들여가지고 쇼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나빠 보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면은 와, 이거 진짜 나쁜 놈들이구만 이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6조나 들여가지고 이 1000명에서 아주 싹쓸이를 했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 보세요. 42,000채 42,000채를 사는데 6조 원을 썼으면은 한 채당 얼마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2,000채를 사는데 1억을 주고 사잖아요. 그럼 4조 2천억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한 1억 2천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평균 단가가 42,000채를 사는데 1억 2천짜리를 샀다? 자, 여러분들 1억 2천짜리를 다주택자들이 지금 산다는 거예요. 평균. 그러면 1억 2천짜리 집을 사가지고 여러분들이나 뭐 우리가 지금 원하는 그 아파트들이 비싸질까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라는 게 뭐냐, 이 다주택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취득세가 엄청 강력하고 지금 종부세, 양도세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다 지금 임대사업자들도 다 지금 뭐 거의 사실상 뭐 지금 폐업 수준으로 다 막혀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이런 작은 거를 왜 살까요? 이 사람들이 이걸 사가지고 뭘로 돈을 벌길래? 이거는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야, 이거는 돈 벌려고 산 게 아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것들은 뭐냐면 뭐 어떤 뭐 시행을 하거나 뭐 분양을 하려고 했다가 안 되는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안 되는 케이스. 그래가지고 뭐 사실상 이제 망해가는 그런 사업장들 이런 것들을 그냥 뭐 대표가 인수를 한다거나 뭐 누가 그냥 인수를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명의를 이제 바꾸는 개념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이 사람이 뭐 갑자기 50채 막 70채 뭐 이런 거를 막 사게 되는 거야. 근데 사실상 이 사람이 이걸로 뭐 돈을 벌 수는 없겠죠. 왜냐면 평당가 1억짜리 집을 사가지고 이 시장을 조종하고 있고 쇼핑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걸러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야, 5년 동안 6조 원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 같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부자들이 1억 2천짜리를 사냐 이거지. 물난리에 반지하 사들인다던 LH 지난 3년간 47가구 매입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LH 얘기도 했지만 LH가 참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반지하도 사고 있다. 근데 뭐 반지하 좀 살라고 그랬더니 또 딴 거 사라고 그러고 딴 거 살라고 그랬더니 또 저거 사라고 그러고 막 이거 하고 있었더니 왜 3기 신도시 안 하냐고 막 이러니까 LH도 좀 정신 없을 것 같아요. 높은 집값 언제쯤 진정될까? 전국적인 안정세 장담하는 장관. 저번에 그 국토부 장관이 이제 집값 상승은 좀 국지적이고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좀 잡힐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뒤로 대출 규제를 지금 엄청나게 세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약간 조금 진정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적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다. 왜냐면은 지방은 아직 내려가고 있었고 경기도권은 지금 살짝 올라가고 있었고 서울이 막 올라가는 분위기였는데 어쨌든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하면서 서울하고 경기를 좀 눌러놨기 때문에 지금 보이는 모양새는 전국적인 안정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되려면은 아마 여기서 추가로 더 강력한 그런 규제들을 쓰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래서 뭐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 지구라든지 뭐 LTV를 뭐 내려버린다든지 뭐 어떤 일들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추가적인 대책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집을 산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조금은 좀 이성적으로 좀 타이밍도 좀 봐가면서 뭔가 좀 급한 마음으로 사지는 않으시는 게 좋은 상황이다. 어쨌든 정부가 한 번 더 때리려고 이 뿅망치를 들기는 했다. 근데 이걸로 지금 때릴지 말지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풀 꺾인 가계대출. 그래서 가계대출이 이제 좀 조금 덜 늘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적은 수준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다음 달에 둔촌주공이 있어요. 둔촌주공도 있고 이제 금리 인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계대출이 늘어날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는 것이고 가계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또 집값 상승 요인으로 또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까 말한 이 뿅망치를 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걸 고민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내가 막 너무 막 무리하게 막 급하게 살려고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한번 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내가 안 보던 지역도 한번 보시고
이러면서 좀 유의미하게 좀 싸게 나오는 거 없나?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조금 뭐 금매나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